서울의 생생한 경제 소식을 알아보는 서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매주 화요일은 서울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을 소개하고 있죠. 오늘 만나볼 곳은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잠깐 준비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은 버튼의 대체 텍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특정 앱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기가 어렵거나 완전히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갖춰져 있는지 안 갖춰져 있는지 저희가 그 스마트 기기를 가지고 직접 사용을 해 보면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만나볼 사회적 기업은 웹와치입니다. 이범재 대표님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영상을 통해서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알 듯도 하고 또 모를 듯도 합니다. 예, 따뜻한 온라인 사회를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회사 소개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간이 비인간적인 대상을 만날 때는 항상 이제 접근성이라는 개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대상이 물건이면은 편의성, 어떻게 작동을 하는데 편리한가, 네. 이런 게 될 수 있고요. 예. 물리적 환경이나 사이버 세상이면은 이제 접근성이 되는 네.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사이버 세상이기 때문에 웹 접근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저희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장애가 있거나 없거나 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그 대상을 평등하고 또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해보자,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유니버설이라는 얘기는 이제 공통화된, 예. 어떻게 보면 일반 범용화된, 보편적인 예.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웹 접근성 하면 이제 쉽게 생각하기 이제 인터넷, 또 요즘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접근도 있는데, 접근한다는 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웹 접근성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그러면 뭔가 접속이 쉽게 되는 게 접근성이 좋은 거냐, 속도가 빠른 거냐, 어떤 겁니까? 웹 접근성이라는 게. 이제 웹 접근성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네. 말씀하신 접근이 빠르냐, 네. 쉬우냐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다음 문제이고, 네. 저희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접근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웹 접근성이라고 하면 일단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전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건물을 들어갈 때 예를 들어서 계단이 있거나 그러면 휠체어 장애인이나 또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처럼, 네.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 것처럼 사이버 세상에도 동시에 그런 장애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장애물들을 가능한 적게 설계하고, 또 그래서 장애인들이 청각 장애가 있거나 시각 장애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도 일단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웹 접근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웹와치는 그런 접근성들이 장벽 없이 잘 되고 있는가를 그야말로 이제 와치하면서 예. 또 인증도 거기다가 부여하시고 그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웹 평등성, 웹 평등성을 갖추기 위해서, 혹은 또 웹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고려돼야 되는지요? 또 이제 인증 마크를 수여하고 계신데, 인증 마크는 어떤 겁니까? 예, 인증 마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는 민간의 여러 가지 인증 마크가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2013년 말에 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미래창조과학부가 부여하는 정부가 부여하는 마크 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2014년부터. 네. 그래서 올해로 2년 차가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이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을 하는 기준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에 따라서, 즉 정부가 세우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네. 심사는 크게 4가지 항목에서 예. 22가지 항목들을 저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는 첫 번째로는 그 웹사이트에 올려진 정보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시각장애인들은 시각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정보들은 대체 텍스트라는 걸 통해서 음성으로 지원이 돼야 네. 돼 이제 인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인식의 용이성과 관계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운용의 용이성과 관계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지에 장애가 있어서 마우스를 쓸 수 없는 사람이라면 탭키를 통해서 그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정보나 사이트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운용과 관계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해의 용이성, 뭐 또 견고성 이런 4가지 큰 항목에 걸쳐서 22개 항목을 저희들이 심사를 하게 되고 그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은 정부가 부여한 마크를 저희들이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이제 웹와치에서 별도의 어떤 인증 마크를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건 아니고 이런 그 심사 기준들을 잘 하고 있는지를 인증을 해주시면 정부에서 인증하는 그 인증 마크를 받을 수 있고 또 홈페이지 같은데도 그런 걸 인지하게 적어놓을 수 있는 거고요. 네. 홈페이지에 보통 저희들이 마크를 부여하게 되면 그 마크를 이제 붙여놓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게 사람이 뭐 알아야 보인다고요? 지금 뭐 하루에도 여러 차례 이런 인터넷에 웹사이트에 접근하면서도 그런 게 있었나? 다들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많은 웹사이트들 중에서 실제로 이런 인증을 받은 곳이 얼마나 되는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3년까지는 민간의 여러 마크들이 있었고 저희도 저희 웹와치에 고유한 민간 마크를 부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가지는 균질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 마크를 도입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부터는 저희는 이제 정부 마크를 위탁 심사하는 기관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간 정부의 이 마크를 통과해서 웹 접근성 마크를 부여받고 있는 것은 한 1,500곳 사이트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 웹와치 독자적으로는 지난 2년간 약 1,000개 사이트에 인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공공 부문이 한 20-30% 정도 되고요. 전체 사이트 인증을 받은 사이트 중에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도 한 10여 % 이렇게 되고요. 민간 사이트가 한 40-50% 이렇게 되어서 전체로 보면은 민간과 공공이 대략 비슷한 수준에서 마크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민간 부분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군요. 민간 중에서도 이 장애인들이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가면은 뭐 입출금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을 중심으로서는 일찍부터 마크를 부여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 그 결과들을 지금 결과로서 상당한 민간 사이트들이 마크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이런 웹 접근성이 잘 돼 있어서 인증을 받은 기관들 또 쉽게 좀 볼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지난 7월에 언론사로는 최초로 KBS가 인증 마크를 부여받았는데요. 이 인증 KBS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이트가 굉장히 복잡하고 동영상 자료들이 끊임없이 새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이 모두 접근이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KBS가 선도적인 노력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에서도 2012년에 신한은행이 최초로 웹 접근성 마크를 민간 마크였지만 그때부터 매년 받아오고 있는데요. 이 신한은행을 시초로 해서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 노력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표적인 은행들이 하나은행, 외환은행, 뭐 KB국민은행 이런 데들이 다 접근성 마크를 받고 있고요. 은행의 이런 노력들 때문에 다른 소위 금융기관들, 보험이라든지 카드 회사들도 영향을 받아서 이 금융권은 상당히 선진적으로 마크를 부여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디어도 그렇고요. 뭐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접근할 때 미디어나 금융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은 가장 필수적인 거니까요. 일차적으로 좀 접근성이 담보되어야 될 분야이지요. 사회적 기업 가운데 아주 독특한 그 분야를 하고 계시는 회사예요. 그러면 이 인증 심사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까? 인증 심사는 일단 두 차례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요. 1차 심사에서 프로그램들을 검토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검토해서 합격을 하게 되면 2차 심사로 넘어가는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보완할 수정을 할 수 예. 있도록 하는 기회를 한번 예, 드리게 예. 되고요. 그래서 수정을 해가지고 오면은 2차 전문가 심사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장애인들이 직접 그 사이트를 접근해보는 사용자 심사를 또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2차 심사에서 통과를 하게 되면은 마크를 부여하게 되고요. 혹시 그렇지 못하게 되면 불합격을 처리하게 됩니다. 예. 현재 합격률은 대략 한 90%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증 검사를 하는 데서는 이런 그 웹이나 앱, 그 프로그래머 이런 전문가들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사용자인 장애인분들도 계시고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전문가들에 의해서 주로 심사가 되어 왔었는데 네. 장애인 스스로 이 사이트들을 한번 검토해 보는 기회가 비록 설계 자체가 일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꼭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용자 심사라고 하는 과정을 저희들이 만들게 되었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저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심사를 하는 장애인들이 전문가 자격을 취득하면은 예. 양쪽을 다 할 수가 그렇겠네요. 있게 되기 때문에 네. 또 그렇게 되면은 장애인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는 그런 직원으로 변할 수가 있어서 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양 심사를 가능한 한 장애인 사용자 심사원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직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 회사는 저를 비롯해서 네. 한 24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 14명 정도가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예. 이 웹 접근성은 특별히 감각 장애, 그 중에서도 시각 장애와 관계가 높기 때문에 네. 한 8명 정도는 시각 장애인 직원들이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직원들도 굉장히 독특하세요. 네. 그러면서 자기 또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그런 그 일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해도 있어야 되고, 예. 저희가 그 많은 그 사회적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또 소개해드리는 그 웹워치는 아주 독특합니다. 지금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직원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셨고 또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실제로 얼마나 행복하게 일을 하고 계실까? 직접 그 직원들 인터뷰를 저희가 좀 했는데요. 내용 잠깐 보겠습니다. 그냥 어떤 점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과 이렇게 직접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 이렇게 뭐 어려움들 이런 것에 많이 장애에 대한 제가 이해를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얘기는 다 저희가 시간상 못 들어왔는데요. 직원들이 일단 행복하게 일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다른 장애인들이 쉽게 인터넷에 웹에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보람된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일도 하고 또 보람도 네. 느낄 수 있는. 그러면 대표님 입장에서는 또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예. 직원들을 위해서는 어떤 그런 복지 지원이나 교육 지원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저희 회사는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조금 좋은 환경에 있지만은 네. 아직도 IT 기업으로 보면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건강과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어서 건강검진을 특별히 저희들이 그러니까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서 건강검진을 좀 잘해서 건강을 체크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매월 이제 체력 단련비를 직접 지급을 해서 네. 꼭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장려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이제 연말에 성과가 나오면은 그 성과 일부를 꼭 저희 직원들하고 이렇게 같이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 2년 동안은 다행히 성적이 좋아서 예. 연말 보너스를 좀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IT를 꿈꾸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들어가고 싶은 직장이겠습니다. 그러면 주 수익원은 사회적 기업이니까 이익도 창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어떤 부분에서 수익이 납니까? 예, 네. 이 웹 접근성은 크게 두 가지 법률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는데요. 네. 하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접근성 조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보화 기본법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이트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개편을 하게 되면은 웹 접근성이 만족되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할 경우에 저희한테 접근성 마크의 심사를 의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심사비가 저희의 주 수입원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비즈니스를 처음에 시작을 하셨을까? 사회적 기업으로 대단히 궁금합니다. 대표님이 원래 IT 전문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예, 저는 원래 장애인 운동에 시민 운동에 참여해 왔는데 네. 2006년도에 제가 했던 시민단체에서 최초로 전국의 한 1000개의 주요한 사이트에 대해서 웹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고 그중에 우수 사이트에 대해서 저희가 시상을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이후로 꾸준히 그 일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이것이 하나의 비즈니스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이제 지금은 이제 웹도 뿐만 아니라 이제 애플리케이션, 앱도 많이 생겼고요. 그렇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이렇게 짧게 좀 말씀해 주고 가십시오. 예. 일단 저희로서는 웹뿐만 아니라 앱, 그다음에 또 장애인들이 써야 하는 소프트웨어까지도 이런 접근성이라는 개념으로 모든 장애인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대부분 어떤 단순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전문성을 갖거나 발전성을 갖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저희처럼 그런 사회 서비스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런 전문성을 가지는 기업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찾아가는 사회적 기업, 오늘은 웹워치였습니다. 이범재 대표님 만나 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